60페이지 개발행 허가 파트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 60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67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거기까지 67쪽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는데 오늘은 자, 먼저 개발행 허가 파트 준비됐나요? 먼저 이 개발행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수다 이렇게 하시고, 이네들 이제 약자로 허가권이라 하겠는데 이네들한테 우리가 사적으로 개발행 할 때 허가 받아야 할 원칙적인 허가 대상이 6가지가 있다. 6가지 뭐냐? 약자로 건공 토토토 무리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건축물로 건축이 있고, 공장으로 설치가 있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있는 바, 이 개발행 허가 대상 중 건축물의 건축과 공장으로 설치를 위한 허가건에 대해서 허가 받게 한 절차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부로 가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았다면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 이렇게 하시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가 끝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사용승인 받으면 국토법상 준검사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6가지 했다 했는데 이 허가 대상 6가지 중 4개만 공사 완료하고 준검사 받게 돼 있고 2개는 준검사 받는 것 아니다. 뭐가 벗은 준검사 대상이 아닌가? 토지 분할하고 5번 6번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준검사 대상이 아니다. 거기다 써서 체크하세요. 그래, 2개는 준검사 대상 아니다.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준검사 대상 아니다. 그래, 앞에 이제 4가지만 준검사 대상이 된다. 건축물로 건축, 공장으로 설치, 토지 형변경, 토소 채취만 준검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 이때 원칙적인 허가 대상과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시험 공부다. 그래, 허가 대상 2번째 보면 공작물 설치해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그 시설물을 공작을 하는데 이걸 설치할 때는 허가 받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리고 육상, 어리, 양식장을 설치할 때도 허가 받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옆에 칸을 보면 허가 대상이 아닌 게 나오죠. 도시 군계획 사업에 따라 건공 토토토모를 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옆에 칸 첫머리 나오잖아요. 제일 위에 나오죠. 찾았나요? 도시 군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에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 대상 아니고 이것은 사후 신고사항이다. 그 다음에 바로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도 허가 없이 허용된다.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 건축, 공용주택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국토법상 허가 대상은 절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바로 토지 형질 변경에서 바로 흙모래 자갈, 성토, 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든가 공유수를 매립할 때는 원칙으로 허가받는데 외주로 허가받지 않는 게 있다. 바로 경작을 위한 토지 변경은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그것도 전답 간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변경 허가 대상 아니다. 성토, 절도, 정지할 때 높이 깊이 50cm 이내면 경매한 행위니까 허가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국가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도 허가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조성에 완료된 대지 안에서 건축물 공장을 설치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도 허가 대상 아니다. 다만 성토, 절도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해서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할 때는 원칙으로 허가받는데 이때 허가받아야 할 토석 채취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일 때 허가받는 것이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별도로 허가받는 것 아니다. 이걸 출제한 바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써놨죠? 그 다음에 자, 토지 분할에서 토지 분할은 3가지 경우는 허가받는다. 뭐냐? 바로 녹간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분할 때 허가받는 것이고, 근데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 제57조에서 강행위로 안 돼.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 토지 분할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인 땅을 토지라 생각하면 돼. 그 토지 분할 때 세 가지는 허가받을 때 있죠.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분할 때 허가받아라. 그 다음에 건축법 제57조 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 때 토지입니다. 대지가 아니고 토지 분할 때는 허가받아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받지 않고 넓이 몇 미터로 자를 때 허가받았냐? 5m. 근데 허가 없이 분할하는 경우가 있죠. 5가지. 어떨 때는 허가 대상이냐?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 허가 받아서 토지 분할할 때는 사도 개설 허가 받으면 토지 분할 허가를 받은 거 하냐니까 별도로 허가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바로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유로 편입하고자 국가 지자체 땅을 편입하고자 자를 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일부가 도시 군객설로서 지역내면 고시가 돼가지고 지역내면 고시 또 국장 시도사 시장소만 하거든. 그네들이 고시에서 분할 때도 허가 받는 거 아니다.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기된 거 일반 재산 이거 국가 지자체 거다. 이걸 분할 때도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미 넓이 5m로 분할된 토지 안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넓게 짜릴 때는 허가받는 거 아니다. 이걸 꼭 받으시고 자 그래 이제 금방 했던 파트에서 함재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62페이지 그 밑에 박스 속으로 들어가셔서 박스 속에 들어가서 손 보면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공yon 개발의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하게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권에 대하여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를 내게 되면 허가권자께서는 5가지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한다. 몇 가지가 있는가? 5가지. 5가지를 자주 받으셔야 되고 이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내주겠지만 이 기준에 어긋나면 허가 안 내주는 것이다. 5가지 뭐냐? 용도적별 바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 주상자생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공간농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고 보자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수치 기억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개발행위 허가 신청건이 그 지역에 결정나 있는 도시 군관리계획 내용 성장관리방안 내용 여기에 어긋나면 허가 내줘서 안 되고 어긋나지 않을 때만 허가 내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이 개발행위하고 공적계획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군객사업 도시군객사업이 우선시되니까 도시군객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가 받아하고 지장이 있으면 허가 안 내준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권이 그 주변의 환경과 경관 조화를 이룰까 이루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준다. 그리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장소까지 도로 상하수 같은 기반시 설치 용지 확보가 적정해야 허가 내준다. 이걸 개발행 허가 심사기준 5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중 첫 번째 용도지별 개발행 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용도적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땅이 하나의 용도지만 딱 있다 그러면 그 면적도로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밑에 나옵니다만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가 한 필지 토지가 2개 용도지에 걸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있죠? 보고 계신가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는 바로 주거지이고요. 여기는 그냥 관리지기를 합시다. 그래 주거지에서 토지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개발행위 규모는 얼마 미만으로 합니까? 1만. 관리지역은 얼마 미만 합니까? 3만 미만까지 하나죠. 그래 여기에서 할 때는 3만이면 되고요. 여기는 1만이면 돼. 근데 여기 한 필지 땅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한 필지 땅이 주거지에 딱 있다 그러면 1만 딱 처리하면 되고 관리지역에 있다 그러면 3만 미만이다 그러면 딱 처리하면 끝나거든. 근데 개발행위를 하려는 건 토지가 이렇게 양다를 쳤단 말이야. 양다리. 이렇게. 그래서 또는 이 면적 규정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법에서 첫 번째서 규정하고 있죠.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에 걸쳐 있다면 각각의 지역에 속해 있는 면적 규정을 적용합니다. 각각 그 지역에 관한 면적 규정 적용해. 그래서 여기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이어야 되냐? 1만 미만. 여기는 얼마 미만이냐? 3만 미만이어야 돼. 그래 1차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각각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지역의 면적을 적용해. 각각 그 토지가 속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면적을 적용해. 그래서 1만 미만이어야 되고 이건 3만 미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내느냐?
그래 여기 1만 미만에서 9천, 2만 9천에서 3만, 합하보니까 3만 8천이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각각의 용도적에 속해 있는 면적을 정해서 처리하고 각각 적용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총 면적 가지고 또 따져야 돼요. 총 면적. 뭐 가지고 따진다고요? 총 면적 가지고 따진데, 총 면적은 두 개의 용도적 중 가장 큰 규모를 인정하고 있는 관리적의 3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합산해서 3만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총 면적은 그 용도적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역의 면적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9천 조금부터 여기 2만 9천 해서 각각의 용도적 면적을 충족시켰지만 합보니까 3만 8천 돼버렸죠? 3만 8천이 안 되는 거예요. 최고 면적이 얼마 미만이어야 돼요? 3만 미만이 되거든. 자, 이거 꼭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 군객사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 처리를 할 때는 바로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주변에서 도시 군객사업 시행이 있게 되면 시행자 의견을 꼭 미리 들어봐야 된다. 이거 그 내용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 기준 아까 5가지를 검토할 때, 허가 기준을 검토할 때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요. 그 박스 안에 그 내용을 처리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심사 기준을 정할 때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또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바로 전국에 있는 토지 중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는데, 당연히 보죠.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개발 용도 지역이 있고, 녹지역이 있는데, 녹지역 보존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자연 녹지가 있지. 이렇게 관리적도 다시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보존, 생산,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계획, 관리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개발해도 된다라는 땅을 주거적, 상업적, 공표로 국장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지역은 열심히 개발해서 시가화를 시켜도 된다, 도시화를 시켜도 된다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시가화 용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녹지역 중 자연 녹지죠. 그리고 관리적 중 생산 계획관리죠. 이쪽 땅은 일단 개발을 유보해 나가자. 그래 일단 개발을 유보하되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보 용도지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3가지를.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냐? 보전 용도지역, 생산 보전 녹지역하고 여기는 보전 용도지역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딱 3가지 용도로 설정해놓고 법에서, 자, 지금 개발행 허가 신청이 여기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개발행 허가권의 특강 특특 시장수가 아까 5가지 개발행 허가 심사위를 정해할 때에는 각각의 용도지에 따른 행위자를 검토해서 그걸 충족시키면 허가되면 끝이야. 여기는. 근데 유보 용도적인 3가지 지역에서 들어왔다. 여기서 들어오면은 이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심사위원 아까 5가지 기준을 적용할 때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심의를 붙일 수가 있어요. 심의. 뭘 붙인다고요?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허가 심사 기준 5가지 있었잖아요. 그 기준을 때로는 강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할 말 없고 완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알겠죠? 심의에다 붙여. 아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서 들어오면 심의 안 붙이는데 유보 용도적에서 들어오면 심의에 붙이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아까 심사 기준 5가지 있었는데 그 기준을 뭐 다 할 수 있다고요? 강화도 해버릴 수도 있고 못도 할 수 있다고요? 완화를 해서 처리해도 돼. 법적으로. 근데 여기 보존 용도 지역에서 들어왔어. 허가 신청이 여기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도 허가 심사위원 5가지를 처리할 때에 일단 심의에다 붙여. 도시위원회 심의에다 붙여가지고 아까 심사 기준 5가지를 여기는 완화는 안 되고 강화만 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좀 체크해서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 상장 관리 방안이 나와 있죠. 찾았나요? 이 상장 관리 방안은 바로 수립권자, 수립 대상지역, 수립 고시가 있게 될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거.
바로 이 성장 관리 방안은 특광 특특 시장수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유보 용도죠. 그래 시가와 여기 유보 용도적이 자연녹지 개혁관리적 생산관리라고 그랬죠. 이 유보 용도적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가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니까 여기서 막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아직 도로, 상하수 이런 것들이 구축도 안 됐는데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적인 만큼 막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렇게 되면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분별한 개발 수가 막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장소 성장을 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반설, 도로, 공원 이런 거 쫙 상하수 깔아주도록 하고 대신 여기에 허용하는 건축물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적극 행정에서 성장을 유도시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수립을 해 나가도록 되는 것이 성장 관리 방안이에요. 성장 관리 방안은 바로 어디에서 수립하는가? 유보 용도적 세 가지에서 수립한다. 일단 이거 아시고 이때 특광 특특 시장수가 이걸 수립하게 될 때 여기에다 포함할 내용이 있어. 마치 지구 단위 계획하고 비슷해.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하고 비슷해. 여기다 꼭 포함시켜야 할 둘이 있어요. 둘. 뭐가 무슨 꼭 포함해서 고시하냐? 고시하면 그 계획대로 이게 만들어지거든 또. 그래 기반설 배치목 꼭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뭐 정한다고요? 기반설 배치목.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 용적률을 정해서 고시를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임의적인데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이다. 아까 지구 단위 계획도 유사했죠. 근데 여기는 무엇은 빠지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필수로 고시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층수가 다 4층에 못 지는 땅이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높이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용도지니까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굳이 필수로 포함해서 고시할 필요 없어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 고시됐다. 그러면 이 수립 고시된 이 방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을 하도록 규제 받고요. 규제를 받는 대신 건폐율은 좀 풀어주는 거예요. 건폐율은 각각의 용도적에 적는 것을 10%더 풀어줘요. 건폐율을. 그러면 여기 자연 녹적에 여기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 고시됐다 그러면 여기는 건폐율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냐? 30. 원래 20밖에 인정 안 되잖아요. 계획관리에 여기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 고시되면 여기는 40에서 50. 여기 생산관리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 고시됐다면 여기는 30%까지 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성장을 시키겠다 이거죠. 자, 거기까지 여러분은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난 게 들어왔어. 여기 성장 관리 방안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허가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 그 박스 안에 5번 꼭 읽어두셔요. 5번 몇 퍼센트 그거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5 밑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들어가면 허가권이나 며칠이면 답해주냐? 15일 이 수치 한번 받으시고 가로 2번 조건부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이때 허가 신청서 낼 때는 사업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겠습니다라는 기간도 정하고 면적도 정해서 다 기재서 냅니다. 근데 허가 받아갔던 내용을 변경하게 될 때 그 면적을 더 확대하려고 한다. 사업기간을 더 연장하려고 한다. 그때는 변경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면적을 축소하려고 한다. 기간을 단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변경 통지만 하면 되지 변경 인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두 번 나왔으니까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65페이지 이 조건부 허가를 받아갔던 친구에게 허가권자께서는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행 보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때 예측의 한도는 총 공사비 20분에 포함해서 현금이라든가 보증서로 가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중검사를 받아갔다면 즉각 반환해 줍니다만은 만약 이행 보증을 예측할 때에 개발행위자가 국지공이면 예측 대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 보증을 예치해 놓고 허가 받아갔던 친구가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을 했다면 위법자로서 위법자는 원상회복 명을 당하고 명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 당하고 형사 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을 범죄하는데 이때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H되어 있는 H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때 이행보증을 예측케 하는 사유가 굴비 발차기가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두시고 6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하죠. 농지법상 농지운영 허가, 산업상 산지운영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하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그럼 틀린다. 이해돼요?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제가 일반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라면 건축법은 국토개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거 본다. OX. 그래 다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X. O.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거 본다. OX. X. 이거 주의하시라고요. 그거 다 써놨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그 손도 그거 받으세요.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5번에 1, 2, 3도 꼭 받으셔요. 특히 가로 2번 이행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준공검사권자 허가권자 똑같은 사람인데 대상 4가지 아는 거 2가지 아까 있죠? 찾았나요? 자 오른쪽에 이제 보겠습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 이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를 못 받아가게 바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죠. 제한권자는 국장과 시도사와 시장수가 있는데 이네들이 제한할 때는 절차 하나는 꼭 걸치는 것이 원칙이죠. 무슨 절차냐? 심의. 국장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내 그리고 시도사 시장수는 시도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내 심의는 필수로 걸쳐서 제한고시합니다. 다만 이 국장과 시도사는 심의를 거치기 전에 제한을 하려는 지역의 현황을查하고 있는 시장 군수 의견도 꼭 들어야 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국장과 시도사는 2가지 절차를 꼭 걸친다. 미리 심의 거치기 전에 바로 시장 군수 의견 꼭 들을 것. 그 다음에 의견 들은 후 심의 꼭 거칠 것. 이렇게 딱 해서 제한고시한다. 다만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제한할 수 있는 사유적이 5가지가 설정되어 있다. 5가지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보존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 못 받게 막을 수 있는 장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지역은 계획적으로 그 장소를 조성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적인 개발행위 허가 못 받게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존 조치를 행정청에서 취할 때는 3년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계획적으로 어떤 장소를 조성하게 할 때는 최소한도 5년은 잡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한할 때 1회 하나요.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장소냐? 녹지적으로서 계획가로서 이걸 약자로 녹계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녹계 지역에 수목, 조수료, 우량, 농지가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몇 년간만 제한해서 고시할 수 있냐? 3년. 제한기간 연장 못한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문화재에 손상과 오염 우려가 있을 때도 몇 년간만 제한할 수 있냐? 최장 3년간. 제한기간 연장 못한다. 도도지기는 최장 5년. 1회 하나에 일단 3년 제한하고 1회 하나 2년 더 연장해서 합산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도도지기는 최장 5년. 딱 가다 쳐버리세요. 할 것도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진들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쉴 게 아니라 바로 문제 드리고 문제 풀도록 하죠.